네, 이번 강좌부터는 재무제표에 포함될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사항은 크게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들 정의에서 확인하셨던 바와 같이 자산과 부채의 변동사항이 보고되는 요인이었죠. 그래서 회계원리 강좌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드러나게 되는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주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해당했던 자산 쪽에 가장 많은 테마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의의입니다. 자, 현금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의 통화, 현금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항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들은 외부 정보인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전달돼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느냐? 기업의 현재 지급수단 또는 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만큼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의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금이란 교환의 매개물로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단기 채무의 결제 즉시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급수단,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현금 5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 5만 원이 특정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는 돈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5만 원 지폐를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나타날 수 없는 사항이 될 겁니다. 항상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사항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상생활에서 현금은 지폐나 주화 등 주로 통화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포고되는 현금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회계에서 말하는 현금은 통화뿐만 아니고 통화 대용증권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통화는 말 그대로 한국은행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폐, 동전 등등이 통화에 해당했던 부분이고, 통화 대용증권은 통화처럼 쓸 수 있는 일정한 증권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수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결제수단으로서 심심삼케 수표가 이용이 됐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은 자기압수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통화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지급수단으로 쓸 수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죠. 물론 최근에는 5만 원권이 나오면서부터는 이 현금이 유통되는, 수표가 유통되는 사항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다 현금으로 취급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했던 부분이 수표의 종류는 당좌수표, 가계수표, 자기압수표, 여행자수표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체국에서 발행을 하는 수표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편환 증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우편환 증서는 심심찮게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사채나 공채 등등에 투자를 했을 때 이자 지급일이 도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나 사채 이자표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요청만 한다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될 거니까 이 부분도 현금의 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람 출급 조건의 받을 어음이에요. 어음하고 수표는 조금 종류가 다르죠. 수표의 경우에는 항상 일람성이 있기 때문에 일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한번 보기만 한다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음이라는 부분은 어음에 기재된 만기라는 날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만기 전날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항이 어음이에요. 그래서 수표는 일람성이 있고 어음은 일람성이 없다라는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어음이라는 부분도 발행을 하면서 일람 조건으로 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이 부분도 통화 대용증권에 포함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또는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배당 결의를 통해서 배당 지급 통지서라는 부분이 발행이 되게 될 건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배당 지급 통지서를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반면